그리고 개인 페이지 공간 역시 멤버에게는 제공이 되지만 게스트에게는 개인 페이지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즉, 게스트는 나만의 작업 책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당연한 게 우리가 외부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에 책상을 내주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잠깐만 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이나 개인 책상을 주지 않는 것처럼 게스트에게는 개인 페이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션 캘린더 기능 역시 멤버는 자기가 자신만의 캘린더를 설정할 수 있지만 게스트는 그런 캘린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접근 범위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멤버는 워크스페이스 전체에 공개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게스트는 초대받은 페이지에만 접근이 가능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션 이해하기 5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멤버와 게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노션을 시작하고 사람들과 협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초대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진 않을까? 초대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권한 설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멤버와 게스트에 대해서 뾰족하게 알려주는 컨텐츠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멤버와 게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웠던 멤버와 게스트의 차이점, 그리고 멤버와 게스트를 초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초대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강의에서 나누려고 해요. 네, 우선 먼저 멤버와 게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에서 페이지 안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편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멤버와 게스트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멤버와 게스트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멤버는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공유를 하게 돼요. 즉, 이 워크스페이스를 멤버에게 공유를 해주게 되면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공개된 모든 페이지에 멤버들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게스트는 기본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공유를 하게 돼요. 혹시 지금 여기서 워크스페이스나 팀스페이스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보고 와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개인 페이지 공간 역시 멤버에게는 제공이 되지만 게스트에게는 개인 페이지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즉, 게스트는 나만의 작업 책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당연한 게 우리가 외부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에 책상을 내주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잠깐만 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이나 개인 책상을 주지 않는 것처럼 게스트에게는 개인 페이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션 캘린더 기능 역시 멤버는 자기가 자신만의 캘린더를 설정할 수 있지만 게스트는 그런 캘린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접근 범위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멤버는 워크스페이스 전체에 공개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게스트는 초대받은 페이지에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게스트로서의 협업의 가장 불편한 점은 새로운 페이지가 생길 때마다 그 페이지에 게스트를 매번 초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멤버는 한 번 초대해 놓으면 계속해서 초대해줄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멤버와 게스트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워크스페이스가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일 경우에 멤버는 AI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게스트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게스트가 가지는 장점은 게스트를 초대할 때 비용이 들지 않고 무료라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멤버는 멤버 한 명당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멤버를 여러 명 초대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멤버는 정규 팀원일 경우에 멤버로 초대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게스트는 외부 협력자나
고객일 경우에 초대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멤버는 워크스페이스에 소속이 되는 개념이고요.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게스트는 말 그대로 게스트예요. 게스트는 워크스페이스에 소속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특정 페이지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멤버와 게스트를 초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페이지에서 바로 초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네,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공유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두 가지 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탭인 공유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내가 초대할 노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이메일을 입력해주면은 게스트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계정 이메일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했더니 특정 계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사람이 게스트로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 게스트로 등록이 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이 페이지에 아직 접근 권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추천 리스트로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해줌으로써 다른 페이지에 공유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초대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보면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토글을 눌러주시면 권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 편집, 댓글, 읽기 허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허용은 이 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제공하는 거고요. 편집 허용은 전체 허용에 비해서 공유 기능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댓글 허용은 편집은 할 수 없지만 각 요소마다 제한과 댓글을 달 수가 있고요. 읽기 허용은 이것마저도 할 수가 없고 그냥 페이지를 구경하는 것만 가능해요. 자, 우선 저는 여기서 저희 다른 계정만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에서 초대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게스트로 초대가 돼요. 네, 게스트로 초대가 되었다는 안내 팝업이 떴고요. 자, 이 게스트를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에 비해서 멤버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있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멤버는 개인 페이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 공개된 모든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도 같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 계정은 제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라 이 새로운 계정을 멤버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제가 이 계정도 추가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계정을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기를 눌러주면 이 새로운 이 계정이 게스트로만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록할 때 권한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등록 후에도 권한 설정을 수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등록할 때 너무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 또는 너무 권한을 적게 부여했다 싶으면 게스트 등록 이후에 권한을 수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게스트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이드바를 열어주시고요. 사이드바 하단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워크스페이스 세션에서 두 번째 사람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멤버와 게스트, 그리고 그룹, 연락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오늘 멤버와 게스트 이 두 가지 탭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멤버 탭으로 들어오니까 사용자 옆에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팀스페이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는 워크스페이스 전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특정 팀스페이스에만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렇게 팀스페이스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 플랜부터 가능하고요. 플러스 모델은 접근 권한 제한을 하지 못하고 모든 팀스페이스에 멤버들이 다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게스트들은 사용자 옆에 사용 권한이라고 나와서 페이지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게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범위가 페이지 단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과 일치하는데요. 멤버는 전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게스트는 이 좁은 영역인 페이지 단위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게스트를 등록하지는 못하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게스트들을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탭에서는 게스트는 추가하지 못하고 멤버를 추가하거나 게스트를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게스트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멤버와 게스트를 초대하고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방법은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 공유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공유된 사람에 대해서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보다 포괄적으로 지금 이 전체 워크스페이스에 초대되어 있는 멤버가 누구지? 이 전체 워크스페이스 페이지에 권한을 부여받은 게스트가 누가 있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멤버와 게스트를 초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내가 초대하는 게스트의 숫자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내가 멤버를 초대하게 될 때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게스트의 경우에 무료 모델에서는 최대 10명까지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료 모델로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모델은 최대 100명, 비즈니스 모델은 최대 250명까지 초대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모델에서 멤버를 초대하게 되면 페이지와 블럭 생성이 1000개로 제한이 돼요. 사실상 이 말은 무료 모델에서는 멤버를 초대해서 협업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료 모델에서 멤버를 초대할 경우에 멤버 한 명당 과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하셔서 멤버는 몇 명을 초대할지, 게스트는 몇 명을 초대해서 협업을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택을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게 될 팀의 규모예요. 우선 여러분들의 팀이 매우 크다. 팀이 클 때는 팀원들을 멤버로 초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팀이 작다. 굳이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공유할 필요가 없고 페이지 단위로 공유하기에도 충분하다 싶으면은 같은 팀원일지라도 게스트로 초대해도 충분히 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의 기간이 길고 장기적일 경우에는 멤버로 초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이고 일회적일 경우에는 게스트로 초대해서 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초대하려는 대상이 내부 인력일 경우에는 멤버에 좀 더 적합하고요. 외부 인력일 경우에는 게스트에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서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멤버와 게스트 구성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멤버와 게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멤버와 게스트를 초대하고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유료 모델과 무료 모델에 따라서 멤버와 게스트를 초대했을 때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기준으로 멤버와 게스트를 초대해야 될지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멤버와 게스트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이상 하다였습니다.